53장 남월열전. 남월의 성립 과정. 남월왕 위타는 진정사람으로 성은 조시이다. 진나라는 천하를 손아귀에 넣자 양월을 공략해서 평정하여 계림군, 남해군, 상군을 두고 죄지은 자들을 그곳으로 옮겨 월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한 지 13년이 되었다. 위타는 진나라 때 남해군 용천령으로 임명되었다. 이세 황제 때 남해군 위 임효가 병들어 죽음이 임박하자 용천령 조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덕건대 진성 등이 반란을 일으켰고 진나라가 무도하여 온 천하가 괴로워하더니 항우, 유계, 유계는 유방을 말합니다. 항우, 유계, 진성, 오광 등이 주나 군에서 제각기 군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호랑이처럼 천하를 다투고 있어. 중원이 소란스러워 언제 안정될지 모르고 호걸들은 진나라를 배반하고 서로 왕이 되려 하고 있다 하오. 남해군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 도둑의 군사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올까 걱정스럽소. 그래서 나는 군사를 일으켜 새로 낸 길, 이것은 진나라에서 월나라로 통하는 길입니다. 새로 낸 길을 끊고 스스로 방비하여 제후들의 변란에 대비할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병이 심해졌소. 하물며 이곳 변홍은 험한 산을 등지고 남해로 막혀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수천리나 되는 데다가 중원 사람이 많아 서로 덮고 있어서 이곳도 한 주의 중심지로 나라를 세울 만하오. 군 안에 있는 장리 중에는 함께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기에 그대를 불러 의논하는 것이오. 임효는 거짓 조서를 만들어 조타에게 주고 남해 군 위의 직책을 맡아보게 했다. 임효가 죽자 조타는 즉시 횡포, 양산, 황계, 관소에 경문을 돌려 통보했다. 도적의 군대가 쳐들어오려 한다. 서둘러 길을 끊고 군사를 모아 각자 지키도록 하라. 이어서 조타는 법을 이용하여 진나라가 임명한 고관들을 서서히 죽이고 자기 편 사람을 가수, 군수 직무대리입니다. 자기 편 사람을 가수로 삼았다. 진나라가 싸움에서 망하자 조타는 계림군과 상군을 쳐서 병합하고 스스로 남월의 무왕이 되었다. 한나라 고조는 천하를 평정한 뒤에도 중국이 전란에 시달렸기 때문에 조타를 그대로 놓아둔 채 토벌하지 않았다. 한나라 고조 11년에 육가를 보내 그대로 조타를 남월왕으로 세우고 부저를 쪼개주어 사신이 오가도록 했다. 또한 배구를 화목하게 하고 안정시켜 한나라 남쪽 변방지역에서 근심거리나 해악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 이로써 남월은 장사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두 영웅은 함께 있지 못한다. 고후 때 담당 관리가 남월의 철기를 관시해서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자 조타는 이렇게 말했다. 고제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워 사신을 오가게 하고 물자를 교육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고후는 참수하는 신하의 말을 듣고 한족과 만이의 차이를 구별하여 기물의 교육을 끊어버렸다. 이는 틀림없이 장사왕의 계책으로 중국에 기대어 남월을 쳐 없앤 다음 이곳 왕이 되어 자기 공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고는 조타는 스스로 존호를 높여 남월의 무제라고 부르고 군사를 동원하여 장사의 변방 고을들을 쳐서 몇 현을 깨뜨린 뒤 물러갔다. 고우는 장군 융여후 주조를 보내 치게 했으나 더위와 습기를 만나 많은 사졸이 전염병에 걸리는 바람에 양산령을 넘을 수 없었다. 한 해 남짓 지나 고우가 죽자 바로 공격을 멈추었다. 조타는 그 기회에 군사를 보내 변경을 위협하고 또 민월, 서구, 낙월에 뇌물을 주어 속국으로 만드니 동서의 길이 만열이나 되었다. 조타는 좌독, 이 좌독은 천자의 술의 왼쪽에 꽂던 깃발입니다. 좌독을 꽂은 황옥, 황옥은 노란색 비단 덮개의 수레입니다. 좌독을 꽂은 황옥을 타고 황제로 일컬어 중원과 똑같이 했다. 효문제 원년에 이르러 처음에는 천하를 누르고는 어루만지고 사신을 제후와 사방 오랑캐에게 사신을 보내 효문제가 대예에서 들어와 황제 자리에 옳은 뜻을 알리고 융성한 덕을 일깨우도록 했다. 그리고 조타의 부모 무덤이 진정에 있으므로 그곳에 무덤을 지키는 마을을 두어 세시에 제사를 받들게 하고 조타의 종형제들을 불러 벼슬을 높여주고 후한 상을 내려 총애했다. 또 성상 진평에게 조서를 내려 남월로 보낼 만한 사자를 추천하게 하자
진평은 호치연의 육가가 선제 때 나물에 사자로 간 적이 있어서 그쪽 사정에 밝다고 말했다. 황제는 육가를 불러 태중대부로 삼고 나물에 사자로 보내 조타가 스스로 써서 황제가 되었으면서도 사자를 보내 보고한 일이 한 번도 없음을 꾸짖게 했다. 육가가 나물에 이르자 조타는 몹시 두려워하며 글을 지어 사죄했다. 오랑캐의 우두머리인 늙은이 시인 조타는 지난날 고국께서 나물을 유독 이란시하여 장사왕이 신을 참수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또 멀리서 고국께서 조타 일족을 모조리 베어 죽이고 조상의 무덤을 파내어 불태웠다고 듣고 그 때문에 자포자기하여 장사의 변경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방은 지대가 낮고 습하며 오랑캐들의 중간에 있는데 동쪽의 민월은 백성 1000명을 거느리고 왕이라 부르고 서쪽의 구월과 나글의 나국은 그 지역이 너무 더워 사람들이 옷을 걸치지 않는 데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글의 나국도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늙은 신하인 제가 망령되게 황제 호칭을 훔쳐 사용한 것은 잠시 스스로 즐겨서 한 것뿐인데 어찌 감히 천자께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타는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고 오래도록 한나라의 번신은 속국의 신하입니다. 한나라의 번신으로서 조공을 바치는 직분을 다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곧 그 나라 안에 영을 내렸다. 내 듣건대 두 영웅은 함께 설 수 없고 두 어진이는 한 세상에 나란히 서지 못한다라고 한다. 한나라 황제는 현명한 천자이시다. 오늘부터 제재와 황옥과 좌독을 폐지한다. 육가가 돌아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효문제는 매우 기뻐했다. 조타는 효경제 때 이르러 시나라 일컬으면서 사신을 보내 조회를 청했다. 그러나 자기 나라인 나물에서는 몰래 예전 칭호를 쓰고 천자에게 사자를 보낼 때만 왕이라 불렀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그를 제후로서 대우했다. 조타는 근훈 4년에 죽었다. 나물이 한나라에 예속되어야 하는 까닭. 조타의 손자 조호가 나물 왕이 되었다. 이때 민을왕 영이 군사를 일으켜 나물의 변방고을을 침범했으므로 조호는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려 말했다. 두 월나라는 다같이 한나라의 번신인 만큼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서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을이 군사를 일으켜 신을 침범했습니다만 신은 감히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니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천자는 나물이 의리를 지키며 번신으로서 직분과 분수를 넘지 않음을 가상히 여겨 그를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 장수 2명을 보내 민을을 치게 했다. 그러나 한나라 군사가 죄를 넘기도 전에 민을 왕의 아우 여선이 영을 죽이고 항복했기 때문에 군대를 거두었다. 천자는 장조에게 나물에 가서 나물왕에게 한나라 군대가 민호를 토벌한 상황과 자신의 뜻을 알리도록 했다. 나물왕 조호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천자께서 신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민호를 토벌하셨으니 죽어도 이 언덕을 갚지 못하겠습니다. 태자 영제를 한나라로 들여보내 수기를 맡게 하고 장조에게 말했다. 나라가 막 외적의 침략을 받았으니 사자께서는 먼저 떠나십시오. 저는 밤낮으로 행장을 꾸려 들어가 천자를 뵙겠습니다. 장조가 떠난 뒤 대신들은 조호에게 간하였다. 한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영을 베었고 이 행동은 또 나물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왕께서는 천자를 섬기는데 예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요컨대 사자의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수도로 들어가 천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입조하였다가 돌아오실 수 없으면 그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조호는 병을 핑계로 끝내 입조하여 아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2년 뒤 조호가 실제로 중병에 걸렸으므로 태자 영제는 청하여 나물로 돌아왔다. 조호가 죽자 시호를 문왕이라고 했다. 영제가 대를 이어 왕이 되자 곧장 선조 무제가 쓰던 옥체를 감춰버렸다. 영제는 전에 한나라로 들어와 장안에서 수기로 있을 때 한단의 규씨 딸을 얻어 흥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영제는 왕이 되자 곧 글을 올려 규씨의 딸을 세워 왕비로 삼고 흥으로 되를 잇고 싶다고 청했다. 한나라에서는 자주 사신을 보내 영제에게 입조하도록 은근히 권했다. 그러나 영제는 오히려 제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즐겼으므로 한나라에 들어가 천재를 뵈면 반드시 한나라 법에 따라 중원의 다른 제후들처럼 똑같이 처분될까 봐 두려워
끝내 병을 핑계로 조정에 들지 않고 아들 차공을 조정으로 들여보내 수기를 맡게 했다. 영제가 죽자 시호를 명왕이라 했다. 태자흥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 어머니는 태우가 되었다. 태우는 영제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일찍이 배릉의 안국 소계, 안국은 성이고 소계는 이름입니다. 안국 소계라는 자와 정을 통한 적이 있었다. 영제가 죽은 뒤 원정 4년에 한나라는 안국 소계를 보내 나물왕과 그 태우에게 조정에 들어와 중원의 다른 제후들처럼 처분되도록 타이르게 했다. 그리하여 언변이 뛰어난 간대부 종군 등을 시켜 그 내용을 선포하게 하고 용사, 위신 등에게 왕과 태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게 하는 한편 위위, 노박 등에게 군사를 이끌고 개향에 주둔하여 사신들을 기다리게 했다. 나물왕은 나이가 어린데도 태우는 중원 사람으로서 일찍이 안국 소개와 정을 통했던 터라 그가 사신으로 오자 다시 몰래 정을 통했다. 나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태우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태우는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한나라의 위세에 의지할 생각으로 자주 왕과 신하들에게 한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청했다. 그래서 사자를 통해 글을 올려 중원의 다른 제후들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 입조하고 변방의 관문을 없애줄 것을 청했다. 천자는 이를 허락하고 나물의 성상 여가에게 한나라의 은인을 내사와 중위와 태부에게는 각각 한나라 인을 주고 그 밖의 벼슬은 그 나라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했다. 또 나물에 원래부터 있던 경형과 의형을 폐지하고 한나라 법을 쓰게 하여 중원 내의 제후들과 똑같게 했다. 한나라 사자는 모두 그곳에 머물면서 진무하도록 했다. 왕과 왕태우는 행장을 꾸리고 예물을 두텁게 하여 조정에 들 준비를 했다. 나물의 성상 여가는 나이가 많고 3대에 걸쳐 왕을 모시면서 재상으로 있었는데 종족 중에 벼슬하여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70여 명이나 되었다. 아들은 모두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딸은 모두 왕자나 왕의 형제 또는 종실로 시집갔다. 또 창호의 진왕과는 사돈 사이였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여가를 대단히 중시했고 월나라 사람들 중에는 여가를 믿고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는 왕보다 나았다. 왕이 천자에게 글을 올리려 하니 여가는 왕에게 그만두도록 자주 간했다. 그러나 왕이 끝내 듣지 않자 그는 모반할 마음을 품고 자주 병을 핑계로 한나라 사신을 만나지 않았다. 한나라 사신은 모두 여가를 눈여겨 살폈으나 아직 그를 베어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왕과 태우도 여가 등이 앞질러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술자리를 열어 한나라 사신들의 군세를 빌려 여가 무리를 죽일 계획을 세워 꾸몄다. 한나라 사신은 모두 동쪽을 바라보고 앉고 태우는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으며 왕은 북쪽을 바라보고 앉고 성상 여가와 대신은 모두 서쪽을 바라보고 앉아 술을 마셨다. 여가의 아우는 장수로 군사들 인솔하여 궁전 밖에 있었다. 술잔이 돌자 태우는 여가를 보고 말했다. 남월이 한나라에 예속하는 것은 나라의 이익이요. 그런데 성상이 이롭지 않다고 염려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나라 사신들을 격분시키려 했으나 사신들은 미심쩍은 듯 서로 미루며 나서는 이가 없었다. 여가는 기와 눈으로 평상시와 다름을 느끼고 바로 일어나 나갔다. 이때 태우가 화를 내며 창으로 여가를 찌르려 했으나 왕이 태우를 말렸다. 여가는 드디어 밖으로 나가 아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누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병을 핑계로 왕과 사신을 만나려 하지 않으면서 몰래 대신들과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왕은 처음부터 여가를 죽일 생각이 없었고 여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태우는 자신의 음란한 행동으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을 알고 혼자라도 여가 무리를 죽여 없애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천자는 여가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과 태우는 힘이 약하고 고립되어 여가를 누를 수 없으며 사신은 두려워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왕과 왕태우가 한나라에 복종한 이상 여가 혼자 반란을 일으킨다 해도 군사를 동원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삼에게 군사 2,000명을 주어 사신으로 보내려 하자 장삼이 말했다. 친선을 위해 떠나는 것이라면 몇 사람이면 됩니다만
병력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가는 것이라면 2,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삼이 명령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천자가 장삼을 그만두게 했다. 그러자 옛날 제북의 성상이던 급편의 장사 한천추가 떨쳐 일어나 말했다. 월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이고 또 왕과 태후가 안에서 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상 여가만이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용사 200명만 주신다면 반드시 여가의 목을 베어 보답하겠습니다. 천자는 한천추에게 남을 태후의 아우 규락과 함께 2,000명을 이끌고 가도록 했다. 이들이 월나라 국경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여가 등은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 안에 영을 내렸다. 왕은 나라가 어리고 태후는 중원 사람이면서 한나라 사신과 음란한 짓까지 하였다. 오로지 한나라에만 내속되어 선왕의 보배로운 기물을 모조리 가져다가 천자에게 바쳐 스스로 아침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장안으로 데리고 가서 팔아 노예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 자신은 한때의 화를 벗어나고 이익만을 얻으려 할 뿐 우리 조씨의 사직을 돌보아 만세의 계책을 세울 생각이 없다. 그러고는 아우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왕과 태후 및 한나라 사신을 죽였다. 사람을 보내 창호의 진앙과 그 밖의 여러 군과 현에 알리고 명왕의 월나라 아내가 낳은 맏아들 술량후 건덕을 왕으로 추대했다. 한편 한천추의 군사는 나물로 들어가 몇 개의 작은 고을을 이어서 함락시키고 있었다. 그러자 월나라에서는 한천추에게 길을 열어주고 식량을 공급하게 하였다. 한천추의 군사가 번홍에서 4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월나라는 군대를 이끌고 한천추 등을 공격하여 마침내 전멸시켰다. 그러고는 한나라 사신의 부주를 함에 넣어 요새 위에 놓아두게 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 사죄하는 한편 군사를 보내 요충지를 지키도록 했다. 천자는 말했다. 한천추는 비록 공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역시 군대의 가장 선봉에 섰다. 한천추의 아들 한연년을 성한 후에 봉했다. 또 규락의 만누이 왕태후가 먼저 한나라에 예속되기를 원하였으므로 규락의 아들 광덕을 용항 후에 봉했다. 황제는 사면령을 내려 말했다. 천자가 미약하여 제후들이 정벌전쟁에 힘을 쓰는데도 신하로서 적을 쳐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꾸짖는다. 지금 여가와 건덕 등은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서서 태연하게 왕이라 일컫고 있으니 죄인들과 강회 남쪽의 수군 10만 명은 나아가 그 자들을 토벌하라. 원정 5년 가을에 위위 노박덕은 복파장군이 되어 계양으로 나가 회수로 내려가고 주작도위, 자위를 봉하는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작도위 양복은 누선장군이 되어 예장으로 나가 횡포로 내려가고 투항한 월후 두 사람은 과선장군과 하려장군이 되어 영릉으로 나가 한 사람은 이수로 내려가고 또 한 사람은 창으로 나아갔다. 또 지여이후에게는 파와 촉의 죄인들을 모으고 야량의 군사를 동원하여 장가강을 내려가 모두 번홍에서 모이도록 했다. 원정 6년 겨울에 누선장군은 정예부대를 이끌고 먼저 신미엽을 함락시키고 성문을 깨뜨려 나물의 배와 양식을 노획했다. 이 틈에 밀고 나가 나물의 선봉을 꺾고 수만 명을 거느리고는 복파장군을 기다렸다. 그러나 복파장군은 죄수들을 인솔한 데다 길까지 멀어 약속한 날짜에 늦었고 누선장군과 만났을 때는 1000여 명뿐이었다. 두 군대는 함께 나아갔는데 누선장군이 앞장서서 먼저 번홍에 도착했다. 건덕과 여가 등은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굳게 지키고 있었다. 누선장군은 스스로 편한 곳을 골라 동남쪽에 진을 치고 복파장군은 서북쪽에 진을 쳤다. 때마침 날이 저물자 누선장군이 공격하여 나물 군사를 깨뜨리고 불을 놓아 성을 불태웠다. 나물은 평소 복파장군의 명성을 듣고 있었으나 날이 저물어 그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다. 복파장군은 이에 진영을 만들고 사자를 보내 항복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항복한 자에게는 후의 인을 주고 다시 그들을 성 안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게 했다. 누선장군은 힘껏 적과 싸우며 불로 공격하여 남을 군사들을 복파장군의 진영으로 내몰았다. 새벽녘에 성 안에 있던 군사가 모두 복파장군에게 항복했다. 그러나 여가와 건덕은 한밤중에 그 부하 수백 명과 함께 달아나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 서쪽으로 도망쳤다. 복파장군은 자신에게 항복해온 귀인들에게 물어 여가가 달아난 곳을 알아내어 사람을 보내 그를 뒤쫓았다.
그 결과 교의 사마소홍은 건덕을 사로잡은 공로로 해상후에 봉해졌고 나물의 난관 도계는 여가를 사로잡은 공로로 임채후에 봉해졌다. 창호왕 조광은 나물왕과 같은 성인데 한나라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물의 계양 현령 정과 자진하여 한나라에 귀속하기로 하였다. 나물 계림의 군강 거홍은 구월과 낙월 두 나라를 설득하여 한나라에 귀속하게 했으므로 모두 후가 되었다. 과선 장군과 하려 장군의 군사와 치의후가 출동시킨 야량의 군사가 내려오기도 전에 나물이 평정되었다. 드디어 9군을 설치했다. 복파 장군은 봉업을 더하고 누선 장군의 군사는 적의 튼튼한 진지를 함락시킨 공으로 장량후에 봉해졌다. 나물은 조타가 처음 왕이 된 때부터 5대 93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조타가 왕이 된 것은 원래 임효 때문이다. 한나라가 처음으로 천하를 평정하였을 때 조타는 제후 반열에 올랐다. 6년 후가 습기와 전염병에 걸리자 조타는 더욱더 교만해졌다. 구월과 나굴이 서로 공격하니 나물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나라 군사가 국경에 이르자 영제가 입조하였다. 그 뒤 나라가 멸망하게 된 조짐은 규시 딸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가의 하찮은 충성심이 조타의 뒤를 끊고 말았다. 누선 장군은 욕망만을 쫓아 게으르고 오만하여 방탕하고 미혹스러웠고 복파 장군은 공궁한 가운데서도 지혜가 더욱 많아져 화를 복으로 만들었다. 성공과 실패가 뒤바뀌며 도는 것이 비유하면 먹줄을 걷는 것과 같다.